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대한 차이점을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공부도 해보시고 공매 공부도 하시게 되면서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느끼실 텐데 비슷하면서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다른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확실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5번째 중에 첫 번째. 일단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종류에는요, 임의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임의 경매라는 거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담보권이라고 하면 근저당권, 전세권 또는 담보가등기와 같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 담보권의 성질을 가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아주 흔한 형태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이자나 원금 상환 안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죠. 대부분의 이런 형태들이 바로 임의 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경매 종류의 또 하나는요, 강제경매라고 있습니다. 이 강제경매는 우리가 뭐 친구 간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상대방이 안 갚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임의경매를 신청하겠지만 뭐 이렇게 개인 간에는 근저당 설정하거나 하지는 않죠. 보통 차용증을 주고받죠. 그렇다고 차용증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든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판결문을 위해서는 이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바로 판사를 통해서 받아내는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보다 신속한 간편한 간소화된 소송 절차인 이 지급명령을 통해서 결정문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문 또는 결정문 같은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해서 여러분 경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이런 물건들 가끔 보실 수가 있죠. 이 형식적 경매라는 거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처럼 어떤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부동산에다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게 부동산의 이제 매각의 형태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 가지고 뭔가 청산을 하는 거죠. 형식적 경매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있고요. 청산 절차를 위한 경매도 있고요. 또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환가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 대금을 가지고 공유 지분 관계에 있던 물건이었으면은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고요. 또 청산 절차를 위한 형식적 경매였던 경우는 또 그 청산 절차에서의 어떤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매 종류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고요. 온비드 공매 종류에는요, 압류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조세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로 매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압류재산이죠. 그리고 수탁재산이라 그래서 금융기관의 재산 또는 기타 국가의 공기업들이 있죠. 이런 뭐 공무원연금공단, 해양환경단 뭐 이런 이제 공기업에서 매각되는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탁재산에 속하는 거죠. 또 신탁재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탁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나 원금 상환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넣는 게 아니고요.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임의경매가 되겠지만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소유권을 현재 제 이름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나 원금 상환 안 하게 되면 바로 신탁에 의한 공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탁재산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런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매각되는 재산의 종류들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경매 종류에는 사실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는 채권 회수 절차, 형식적 경매라는 어떤 환가 절차라고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온비드 공매는 더 다양한 매각 절차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두 번째, 바로 입찰 방식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요, 법원 현장 입찰입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물건 입찰하려면 제주도 법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물건은 부산 법원을 가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그 시간에 가서 마감 시간 전에 입찰표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제주도 법원 입찰할 때는요, 보통 전날이나 전전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숙박비도 들고요. 또 이왕 간 김에 또 관광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부산법원 같은 경우는 KTX라든지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한 뭐 4시간 정도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이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법원도 11시 10분 마감이라서 10시 그래도 반에는 도착해야 되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접수한다는 게 무리가 있죠. 법원에 10시 반까지는 도착해야 되니까 집에서 5시 또는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법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바쁘죠. 그런데 온비드 공매는요, 바로 전자입찰,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물건이든 제주도에 있는 물건이든 온비드로 그냥 클릭 한 번에 입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직접 안 가도 되는 굉장한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입찰보증금, 잔금 납부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는요, 이것도 역시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현금 또는 수표 납부 가능하죠. 굉장히 번거롭죠. 법원에 직접 가서 꼭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온비드 공매에 있어서는요,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가 부여되기 때문에 입찰표 제출하고 기한 그 시간까지 입찰 보증금도 계좌이체하면 되고요. 잔금 납부도 계좌이체로 굉장히 편리하죠. 네. 자, 경매와 공매 차이점 네 번째입니다. 바로 권리분석 공시 서류. 부동산 경매에서는요,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물건 명세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고요.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만 열람이 되죠. 그래서 물건 명세를 통해서 점유관계, 임차인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뭐 전입 날짜, 또 배당 요구했다면 보증금액,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일자 이런 것들이 기재되고요. 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이런 것들도 기재되고, 기타 뭐 유치권이 신고됐다든지 대지권에 뭐 설정된 어떤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든지 또 제시의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비드 공매에서는요, 재산명세서라는 것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명세서도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열람되고요. 이것도 법원경매 물건명세서와 동일하게 입찰기간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됩니다. 자, 이 재산명세서는요, 압류재산에 대해서만 열람되는 겁니다. 압류재산 외 재산 매각에서는 재산명세서라는 게 없고요. 별도의 공매에 관한 공시 서류들이 따로 한글 파일이라든지 워드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권리분석 그 공시 서류 물건 명세서에서는요, 조세 채권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좀 얘기는 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조세 채권으로 인해서 조세 채권이 배당해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이 부족하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세 채권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알아야 되지만, 이 법원 경매에서는 조세 채권이 깜깜이로 입찰이 된다는 점, 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온비드 공매에서는요, 바로 재산명세를 통해서 조세 채권이 거의 완벽하게 정보가 공개된다는 거죠. 법정 기일이라든지 공과금의 경우는 납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고요. 또 체납된 조세 채권, 또 체납된 공과금, 금액까지 다 나온다는 거.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에 있어서는 온비드 공매를 보다 정확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요번에는 경매와 공매 차이점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명도 절차입니다. 사실은 경매든 공매든 낙찰받고 안에 사는 사람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게 되죠. 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요, 바로 협의 또는 부동산 인도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경매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거죠. 원래는 점유관계에 있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할 때는 원래는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서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너무 문턱이 높아서 입찰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낙찰가가 하락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낙찰 받으시면 보다 빠르게 대부분 한 2, 3 인도명령이 인용되기까지는 뭐 소유자의 경우는 한 일주일 이내 인용이 되고요. 임차인은 대금 납부하고 한 달 후 배당기일 지나서 인용이 되죠. 어쨌든 부동산 인도명령은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기타 다른 점유자들이든지 간에 보통 한두 달 이내는 인도명령이 다 인용이 되고 집행까지 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입찰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요인이 됐죠. 하지만 온비드 공매 이거는 압류재산, 수탁재산, 신탁재산 이런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서 협의 또는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 협의가 안 된다면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온비드 공매 물건에서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게 나오고요. 낙찰가도 낮게 되는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온비드 공매라고 해서 꼭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압류재산에서는 보증금을 전액 빼다가는 임차인들은요. 뭐 명도소송까지 갈 것도 없고요. 사실 협의라고 할 것도 없죠. 굉장히 원만하게 협의도 많이 되고요. 또 신탁재산에서는 또 기존에 임차인이 있었다면 요거는 매매계약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필요가 없죠.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으로 가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비드 공매가 막연하게 명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경매보다도 더 수월하게 명도가 해결되는 물건들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매와 공매 차이점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 공지사항 해드리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프리미엄 회원 전용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박철우 대표가 직접 추천하는 경매 공매 물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분상가라든지 건물 또는 전원주택, 토지 이런 각종 물건들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추천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권리분석, 또 상권분석, 대출 안내, 그리고 입찰 가격 정보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조사 다녀온 경우에는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요. 유튜브 메뉴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박철호의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